못 사는 아이들만 물건을 훔치는 건 아니다. 잘 사는 아이들도 물건을 많이 훔치는데 왜 걔네들이 물건을 훔친다고 생각하느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돈에 관해서 이제 자식을 가장 쉽게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은 부모가 돈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속담에서도 부모가 돈이 없는 것이 아이들에게 가장 교육하기 적합하다, 약간 이런 비슷한 속담이 있는데, 그것처럼 아이들이 부모가 돈이 없거나 또 뭔가 부족하고 우리 지금 가정 형편이 좀 안 좋다라는 생각이 들 때 아이들이 나 커서 돈 많이 벌 거야, 나 진짜 돈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 약간 이런 식으로 커서 좀 자수성가하는 아이들도 많잖아요. 집안 환경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거는 즉 결핍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결핍을 이제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인생이 이제 달라지는 건데, 그걸 좋은 방향으로 풀었을 경우에는 부자가 되는 거고, 잘 안 되는 경우에는 계속 이제 가난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랬을 때 그 중요한 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아이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는데, 아이가 가난한 마인드로 그냥 그냥 뭐 못 사는데 약간 이런 가난한 의식에 취해 있다면 그 아이 인생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비록 지금 가난하지만 돈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돈이라는 건 어떻게 버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됐을 때 아이는 큰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꼭 돈이 없는 아이들만 이렇게 결핍을 가지고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가정 형편이 부유한 아이들은 부모님의 돈을 되게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핍이 없고 그냥 돈 뭐 많은데 뭐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뭐 취미처럼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런 아이들이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은, 어떤 시련이 왔을 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크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많지가 않은 거죠. 특히나 돈에 있어서는 돈으로 다 웬만한 걸 해결하면서 살았는데 그게 안 됐을 때 그게 크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 결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꼭 돈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면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근데 그게 돈일 경우에는 친구 관계에서도 요즘에 돈 없으면 만나기 힘들다고 하거든요. 초등학교 아이들도. 그것처럼 결핍을 통해서 아이들이 돈을 배우기에 가장 빠르고 가장 손쉬운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가 항상 같이 가면 이제 사고 싶다는 게 많기 때문에 남편한테 슬라임 얼른 하나만 사가지고 온다고 말하고서 문구사를 갔는데요. 이제 문구사 사장님께 슬라임 종류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거를 사야 되냐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본인도 잘 모르신다고 그냥 아무거나 하나 사서 가져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약간 멈칫 이렇게 하시더니 말씀을 꺼내시는 거예요. 처음 본 분이었는데 저한테 다음에는 아이가 와서 직접 고르게 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직 아이가 어려갖고 처음 해보고 해서 제가 그냥 아직 골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얼버무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자신의 얘기를 하시면서 그 초등학교 앞에서 10년 정도 문구사를 하셨는데 아이들이 물건을 많이 훔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못 사는 아이들만 물건을 훔치는 건 아니다. 잘 사는 아이들도 물건을 많이 훔치는데 왜 걔네들이 물건을 훔친다고 생각하느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머뭇거리니까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골라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물건을 훔치는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에 엄마들은 가성비나 이런 걸 많이 따지기 때문에 아이가 갖고 싶다고 하거나 이러면 이제 뭐 인터넷이라든지 쿠팡 등 이런 데서 물건을 좀 저렴하게 많이 사주시거든요. 그리고 문구사 이런 데서 사는 건 어머니들도 아시겠지만 진짜 금방 망가져요. 근데 그런 거를 단돈 2,000원, 3,000원이라도 사갖고 오는 게 이제 탐탁지가 않으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못 사게 하고, 엄마가 더 좋은 거 사줄게 하고 더 저렴하고 좋은 거를 이제 집으로 배달을 시켜주시는데, 아이들은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친구들이 갖고 싶은 거를 한번 자기도 갖고 싶고, 자기가 물건을 골라서 내가 이거 물건 잘못 골랐구나, 이거 2,000원짜리가 이거 너무 그냥 한순간에 쓰레기가 되는 경우도 있고 좋은 경우도 있는데, 그런 선택권 자체를 아이들에게 주시지를 않다 보니까 아이들이 갖고는 싶고 돈은 없고 사전에 엄마한테 혼은 날 것 같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물건을 훔친대요. 그래서 이제 물건을 훔쳤을 때 부모님을 이제 부르게 되는데, 그럴 때 아이가 엄청 혼난다고 하더라고요. 네가 돈이 없어 뭐 없어, 네가 물건을 왜 훔쳐,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혼내다 보니까 아이들은 더 주눅 들고,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 얘기를 듣는 내내 제가 제 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아이랑 이제 마트를 가면 이제 아이가 한창 처음에 젤리에 빠져 있을 때인데 젤리 코너에서 막 20분, 30분씩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골라 이렇게 하는데도 못 고르더라고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아이가 뭐 너무 딱딱한 걸 골라갖고 왔어요. 근데 이거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딱딱해서 안 돼. 뭐 아이가 뭐 장난감 붙어 있는 걸 갖고 왔어. 장난감 있는 거 안 돼. 제가 다 뭐 안 된다 다 이유를 대면서 못 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이제 마지막에 골라오는 거는 뭐 이제 500원짜리, 1000원짜리 이런 거 했을 때 그래 이거 살 거야? 이러면서 제가 이제 집에 데려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 표정은 안 좋은데 제 딴에는 이제 좀 만족스럽고 아이가 먹을 수 있는 거니까 잘 샀다 약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문구사 사장님이 이제 말씀을 듣고 나니까 아이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제 문제였던 거죠. 제 선택에 의해서 아이를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가 선택권이 없다 보니까 계속 머뭇머뭇거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마트에 갈 때 엄마 아무 말도 안 할 테니까 5,000원 미만에서 네가 먹고 싶은 거 하나만 딱 골라와 하는데 와 그렇게 빠른 애였나 싶을 정도로 하나 딱 골라갖고 오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보고서 아이가 돈을 소비해보고 이거에 대한 선택도 해보고 이걸 내가 잘못 샀구나도 아이가 알아야 되고 다음부터는 이거 사면 안 되는구나. 엄마가 이거 왜 사지 말라고 했었구나 라는 거를 아이 스스로가 돈을 써보면서 알아야 되는데 그걸 제가 결정을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와 실랑이가 벌어지는 거고 아이는 점점 더 이제 그게 어려워지는 거고 저는 그거를 이제 문구사 사장님을 통해 알게 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못마땅하긴 한데 그래도 네가 골라가지고 와. 근데 엄마는 요거 이렇다 해서 설명을 해준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걸 사고 나서 엄마 이거 마음에 안 들어 다시 뜯고 나서 산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건 엄마가 이래서 하는 건데도 너 살 거지? 살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 마음에 안 들어도 바꿀 수는 없는 거야. 이거 사면 그냥 그대로 네가 쓰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아이가 어쩔 수 없이 그걸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거를 가르쳐 주고 싶다는 생각이 이제 들고 문구사 사장님을 통해서 그 방법을 이제 알게 된 거죠. 따라 너는 금융부자로 살아라라는 책이 출간되었는데요. 출간된 이후에 그 리뷰를 달아주신 것들을 제가 읽어보았어요. 읽어봤는데 금융에 대한 중요성은 알지만 엄두를 내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왜 엄두를 내지 못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대부분은 학원에서 교육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전문가분들이 많으시고 하지만 금융교육이라는 거는 가정에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이제 부담감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저는 가난한 마인드를 물려주지 않으려면 부모님께서 직접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부모님이 찾지 못한 답을 자녀가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께서 나는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모인가를 생각했을 때 그 답을 저처럼 꼭 금융교육에서 찾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 책을 집필했고 함께 고민하면서 자녀를 키우는 그런 부모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금융교육에 꼭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함께 노력하는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